안녕하십니까. WBS 스페셜 출가 진리의 길을 나서다 오경석입니다. 여기 나를 놓고 세상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슬픔과 아픔은 나누고 기쁨과 행복은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는 성직자의 삶을 시작하신 분들인데요. WBS 스페셜 오늘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세상에 헌신 봉공하기 위해 출가의 길을 선택하신 신규 교무님 세 분을 모시고 그 감회와 다짐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원기 103년 새롭게 교무의 길을 걷게 되신 분들인데요. 전주 평화교당의 김세명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북교구 평화교당으로 발령받은 김세명 교무입니다. 앞으로 저희 주임 교무님과 교도님들 한 가족으로 모시면서 즐겁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대신교당의 김경은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대신교당으로 신규 발령받은 김경은입니다. 네,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성스럽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한 낙원생활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북 진안교당의 이현천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북교구 진안교당에 발령받은 이현천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열심히 보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드디어 출가를 하게 되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세 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세 분의 인연이 꽤 오래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그동안의 인연과 추억을 바탕으로 다른 두 분 교무님들께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명 교무님에 대해서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현천 교무님, 어떤 분이신가요? 네, 세명 교무님은 어릴 적부터 본 동네 형이자 멋진 선배였습니다. 지금은 같은 년이 됐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뛰어난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을 해도 항상 큰 일과 작은 일을 꼼꼼히 챙기고 직접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타의 귀감이 되는 멋진 형이자 동기가 됐습니다. 이제. 예. 그러면 인연이 몇 년 정도 되신 건가요?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더 된 것 같네요. 멋진 프로듀서 같은 예. 선배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경훈 교무님은 우리 김세명 교무님을 어떻게 또 보고 계실까 궁금한데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이렇게 저에게 첫 번째 향단장님이셨고 그 시기를 제가 학부 때 제일 재밌게 지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향단원 그 선배들이 사원관 생활을 꾸리는데 막 이벤트 연불도 하고 그 굉장히 소소한 재미 그리고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줬던 그래서 그때의 기억에 세명 교무님 보면 정말 노는 것도 1등으로 제일 놀고 예. 공부도 1등으로 제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배님들 중에는 좀 무서우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은 없으신가요? 제가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면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보셨나요? 다른 남자 후배들에게는 어떻게 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현천 교무님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세명 교무님이 보시는 우리 이현천 교무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현천 교무는 처음 봤을 때는 이 개구쟁이 이미지가 좀 많긴 한데 알고 보면 그 다재다능하고 또 글솜씨나 이런 말재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속 깊이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 그런 마음이 있는 교무입니다. 예. 네. 그 장난꾸러기 같다는 인상이 좀 있는데 장난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장난을 잘 치고 또 사고도 많이 쳤었어가지고 요즘은 예. 장난 잘 안 치고 있습니다. 예. 그 장난기가 조금씩 묻어나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경훈 교무님은 이현천 교무님과의 인연이 어떻게 되시고 또 어떤 분으로 또 알고 계신지요? 네, 2년부터 얘기하자면 간사 때 저희 교당으로 그 학부생 몇 명이 교화단으로 네. 그
법회를 주관하러 왔었어요. 그때 처음 만났고, 근데 저는 간사였고 현청 교무님은 학부 1학년 네. 생이어서 그때 레크레이션 진행했던,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학부에 들어가니까 3학년으로 같이 복학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마냥 재밌고 까불까불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원데이 후마니타스라고 예. 책을 읽고 독서 시험이든 그러니까 논술이든 시험이든 보아서 장학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글을 쓰고 1등을 해서 장학금도 많이 받고, 해서 그렇게 보면서 굉장히 글 쓰는 거에 재주가 많고 또 재치 있게 말을 잘해서 저희 학년의 사회자 엔터테이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뿌듯한 표정을. 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김경은 교무님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보시는 김경은 교무님, 우리 김세민 교무님 어떤 분이신가요? 네. 경원 교무님은 제가 이제 학부 시절 때 항단장 하면서 이제 처음 맞이하는 그런 신입생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딱 그 모습으로 봤을 때도 약간 단아하고, 근데 약간 FM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예. 처음 느낌이 있었는데, 학년을 이제 같이 이제 이번 학기를 살아보면서 되게 따뜻한 마음과 또 그런 상대와 공감을 잘하기 때문에 또 그런 눈물도 이렇게 같이 잘 흘리는 그런 교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현청 교무님이 보시는 김경은 교무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제가 본 경은 교무도 저도 이제 처음에는 후배로 만났기 때문에 잘 살고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인상이 있었고, 학교에서 만났을 때는 이제 고학년 때 만났기 때문에 정말 똑소리 나게 하는구나. 경은 교무는 이제 복수 전공으로 교지 기술을 해가지고 이제 원불교학과랑 사범대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서원관 일정도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모습에 나도 저렇게 꼼꼼한 면이 있어야겠다 많이 배운 그런 교무입니다. 예. 자, 이렇게 세 분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는데 각자 좀 만족하시나요? 네. 네. 좀 부족하다. 따릅니다. 자기가 조금 더 나를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난 이렇게 더 소개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주 만족을 하게. 예. 아마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는 우리 동료분들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드디어 원기 10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여는 신규 전무 출신이 되셨는데요. 그 소감을 먼저 한 말씀씩 들어볼까 합니다. 김세명 교무님 어떠신가요? 네, 저는 무척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설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발령받은 곳이 이제 평학교당인데 그 전주에서 평학교당은 그런 지리적 여건도 참 좋고 그 교화하기도 참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그런 잠재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제가 가서 맡아야 될 그런 청소년 교화나 청년 교화를 어떻게 할지 사실 요즘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부임하신 지가 막 며칠 지난 세 분의 상황인데요. 자, 이어서 이현청 교무님 소감 들어볼까요? 네, 너무 긴장되고 이제 더 이상 예비 교무가 아니기 때문에 느껴지는 책임감이 많이 부담되고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또 교육받은 대로 잘 살면은 될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듭니다. 또 어른들께서는 잘하는 것보다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어떤 일이든 정성으로 임할 각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정성이 지속되면 또 잘하게 되죠. 예. 우리 김경은 교무님도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출가식 딱 하고 나서는 약간 꿈꾸는 것 같았는데요. 이제 출가식 이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 발령지를 딱 받고 나서 보니 제가 정말 모르는 부산에 발령을 받아서 한 번도 이렇게 부산에서 오랫동안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참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그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내가 잘 알고 그 사람 맞게 불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고민도 되는데, 이렇게 같이 사는 주임 교무님 모시고 이렇게 즐겁게만 살면 그걸로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가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부산으로 발령을 받고 이제 부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나가고 계시겠네요. 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WBS 스페셜 출가 진리의 길을 나서다 신규 교무님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 교무님들은 원불교를 어떻게 만나서 출가를 하게 됐을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원불교와의 인연이 어떻게 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세빈 교무님 어떠신가요? 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 교무님이십니다. 지금 영모묘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정토회관에서 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그 학교 시절을 다 보내면서 거의 원불교는 제 집과 같은 그리고 놀이터와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예. 네. 자연스럽게 또 네, 입교를 자연스럽게 하시고. 출가를 또 네. 입교와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현천 교무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렇게 쭉 종교 생활을 안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친구의 인도로 교당을 처음 나가게 됐어요. 이제 수능을 앞두고 우리가 공부도 중요한데 좀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친구의 제안을 받고 약간 속는 셈 치고 이제 교당에 나가게 됐다가 교당에서 이제 만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또 이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원불교에 인연을 맺어준 그 친구는 혹시 누구인가요? 그 친구는 지금 대학원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장덕천 교무입니다. 예. 조금 그러면 늦으신 거네요. 그 친구는 좀 이제 휴학도 하고 언어 연수, 어학연수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좀 저보다 조금 늦게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예. 참 그 놀라운 인연입니다. 네. 예. 자, 그럼 김경은 교무님은 원불교와의 연원 어떻게 될까요? 저도 태어나 보니 저희 집안에서 다니는 종교가 원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예. 네, 저는 세명교민처럼 부모님이 교무님은 아니고요. 그 할머니께서 처음 원불교를 이렇게 아셔서 온 집안이 다들 이렇게 믿고 있었고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입교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 삶의 일부분이 원불교였고 원강 유치원 다니고 학교도 원불교가 바로 앞에 있어서 매일 거의 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냥 원불교가 좋았고 그냥 교무님이 좋았고 그래서 그런 편안한 모습이 좋아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고창에서 3년 동안 살았는데 그 지역에는 원불교가 그 지역 사회의 교화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삶도 있지만 원불교 교무라는 삶이 내가 생각하는 삶과 비슷하겠다. 그게 더 가치로운 삶이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교무님께서 각자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원불교를 만나고 느낀 바는 다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가를 하고 성직자가 되기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진리를 공부하고 실천해 오셨을 텐데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각자 깨달은 바도 다를 것 같습니다. 각자 원불교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세명 교무님. 네. 제가 깨달았다고 하기엔 조금 건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원래 전체가 다 하나의 세상인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기 때문에 그 나타난 바에 좀 집착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개인적 문제나 세상의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과 수행으로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으로 모든 저의 공부나 삶을 다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요즘 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인류 역사가 네. 나라든 종교든 우를 짓고 살아가지만 네. 결국은 하나의 색이고 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또 은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또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현철 교부님은 원불교 공부를 하면서 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하면 된다라는 말을 많이들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 되게 좀 이론적 공부에 많이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에 진학해서 좀 실천하는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정성 들여 하니까 되고, 그런 데서 얻어진 소득으로 아 진짜 원불교 공부는 그냥 뭐 전설을 읽고 그냥 외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몸으로 하나씩 부딪혀서 내 거를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소득을 수학 과정 속에서 얻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 진리를 찾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종교. 예. 예. 자, 김경훈 교무님은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을까요? 저도 깨달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것 같아서, 근데 수학 기간 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이 어떤 것일까 하고 정리를 해보면 제 스스로 전에는 좀 작은 거에 매달려서 좀 이렇게 이게 맞고 저게 틀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좀 더 공부하면 할수록 시비를 분명히 이렇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작은 것보다는 좀 더 크고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해보게 되고, 어떤 것이 더 이렇게 진리에 맞고 사실에 부합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행을 실제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대학원에서도 그 아는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이 부단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들에 얽매였던 제 마음이 조금은 점점 넓어지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건 배척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더 포용하는 그런 것들을 느껴서 그런 것이 저에게 큰 소득으로 느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께서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깨달음은 정말 크다 하는 것을 또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각자의 걸어온 길이 다른 만큼 출가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다양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겠죠. 네. 그런 경계가 찾아왔을 때 극복하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세민 교우님. 네. 저는 보통 이렇게 힘든 상황이나 경계가 오면 좀 스스로 해내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부 시절 때 이게 스스로 좀 못 해낼 것 같은 그런 경계가 닥치자 제 스스로 많이 좀 무너졌었고, 이제 그럴 때 기도를 이제 계속 올렸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제가 느낀 바는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스승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스승님들을 모시고 문답감정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제 그런 문제나 상황을 극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마 지금 생각나는 우리 스승님들도 많이 네. 계실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현청 교무님은 나 힘들었을 때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나요? 저는 좀 이렇게 혼자서 땅끝까지 이렇게 좀 깔아앉았다가 이제 가라앉아 보니까 혼자서 진짜 못 올라오겠더라고요. 그렇게 경계를 대했을 때. 그래서 항상 이제 동지들한테 일단 어려움을 호소하고, 동지들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지도교무님들, 가까이 계신 지도교무님들하고 이제 계속 찾아뵙고 문답 감정을 받으면서 좀 스스로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우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나 뭐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좀 스스로 부딪히고 힘이 붙이면 이제 항상 지도교민들께 찾아뵙고 해결책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경훈 교무님은 힘들었을 때 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항상 도반들의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헤쳐나간 경우도 많았고, 간사 때부터도 이렇게 선진문집을 항상 읽으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 왠지 모르게 저에게 힘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진문집 읽고 가까이 계시는 스승님 찾아뵙고 하니까 이렇게 경계를 그 순간에는 잊게 되고, 갔다 와서는 그 경계를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도 올라올 때도 있었고, 이렇게 그런 힘을 받아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자신의 노하우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통적으로 이 스승님들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는 등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들 때 역시 위로와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 원불교 법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각자 마음에 담고 있는 나만의 법문이 있다면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김사면 교무님, 어떤 법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저는 대산 종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 법문을 최근에 더 마음에 새기고 있고, 이 법문을 제가 더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 한 문장 안에 앞으로 내가 원불교 공부를 통해서 얻어야 될 부분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과 그런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법문이라 생각을 해서 뭐 많은 좋은 법문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 딱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명확하게 딱 느끼는 법문이라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고 실행해 나가는데 살아가 보려고 그런 법문을 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큰 법문을 품고 계시네요. 네, 그 사실 우리 좋아합니다. 원불교가 원을 깨닫는 종교잖아요. 네, 그런 큰 또 법문을 마음에 품고 네. 삶을 살아가실 우리 김세명 교무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현천 교무님은 마음속에 있는 법문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항상 그때마다 이제 마음에 모시는 법문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새로 부임을 하게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음에 모시게 된 법문이 이제 정산종사법어 은기편의 13장 말씀 중에 다른 사람과 화하는 재주가 제일이라고 이제 해주신 법문이 있는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갈리잖아요.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교무로서 사는 이상은 정말 많은 사람들과 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이제 스스로 계속 각인시키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인연들을 만나면서 잘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 이게 화하는 게 참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고도 하잖아요. 네. 혹시 이현철 교무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좀 스스로를 먼저 좀 낮추고 많이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다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갖고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라도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갖고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이 보이고, 싫은 점보다 배운 점이 많이 보이면 또 제가 스스로 낮추고 들어가면 상대방도 저를 이렇게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낮추되 또 너무 그렇게 막 뭐라고 할까 얕잡아 보이기는 아니고, 네, 그 정도.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예. 있습니다. 예. 우선은 더 존중하는 마음을 네. 갖고 할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 준다. 네. 예, 맞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누구와도 잘 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김경훈 교무님은 마음속에 어떤 법문을 품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네, 저도 정산종사 법어인데요. 이성신 종사님께 정산종사님께서 해주신 법문이에요. 예. 네,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다 나를 괴롭히고, 심량이 크면 이렇게 다 화하게 된다. 그래서 그 마지막 글귀에 지성으로 도덕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린다라는 글귀를 써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도 해주신 법문 말씀이구나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꼈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경계를 당할 때마다 그 법문을 되뇌이면서 항상 마음을 넓게 쓰고 도덕을 항상 닦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세 분이 또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법문들이 얼마나 또 주옥 같은 말씀들인지 저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의 진리를 찾아 수행의 길을 나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원불교를 만나서 조금씩 마음이 성장하는 것과 이렇게 출가를 통해 성직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분께서는 출가를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 또 궁금한데요. 김세명 교무님,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먼저 생각나는 건 저희 어머니의 그 염원이 제일 크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머니께서는 이제 저희를 키우시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왜 어머니께서 나를 출가를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많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 고등학교 친구인 지금 이도근 교무가 먼저 자기가 출가를 하겠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출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먼저 이런 마음을 내지 하면서 이제 두 번째 그런 계기가 있었고, 이제 출가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면서 저희 왕타원 교무님께 이제 한번 찾아갔었는데, 이제 교무님께서 그 남자의 일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아 그러면 해야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출가를 좀 큰 고민이나 이런 거 없이 그런 여러 사람들의 그런 염원과 생각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사 생활로 쭉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모태신앙이시기 때문에 네네네. 특히나 또 아버님의 영향도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사실은 교무하기를 조금 꺼려는 했었어요. 아, 예, 좀 이제 어떤 어렵고 힘든 길이죠. 예, 어렵고 힘든 길이고 또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네,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도 정말 요즘에 더 그렇게 신앙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제 그 모습 보면서 저도 한 가족으로서 더 이로운 가족 만들기 위해서 그만한 역량과 능력을 배양을 해야겠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화하려고 하는 예. 중입니다. 그러면 출가를 결심하고 부모님께 처음 말씀드렸을 때 네.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아, 어머니는 엄청 좋아하셨고요. 네. 네, 다 좋아하셨죠. 저희는 약간 반대가 없는 저희 친가부터 다 좋아하시고, 예, 참 힘을 항상 밀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현청 교우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사실 다른 두 분은 이제 모태신앙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원불교를 접하고 네. 또 출가를 결심하게 되셨는데, 이현청 교우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친구를 따라서 교당을 처음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출가를 결심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학교가 원불교 재단 학교여서 이렇게 이질감이 없어서 법당을 나가게 됐는데, 사실 그냥 쉼터라고 생각을 하고 법당을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자주 오니까 학교 법당 교무님께서 고3 신성회라는 훈련이 있는데 한번 갔다 오지 않을래? 하셨는데, 그게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때 고3이라 자율학습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학습을 빼기 위해 이제 훈련을 참석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경쟁이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보다 점수를 더 많이 맞아야 내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있는 친구들은 생각이 약간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지도해 주시는 예비 교무님들, 또 교육부 교무님들이 너무 다른 세상 사람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의문을 품고 훈련을 나다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해서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학교 법당에 와서 교무님 갔다 오니까 되게 신기한 세상이네요. 해봐도 괜찮을까요? 했는데 이제 학교 법당 교무님은 잘 생각했다 그랬는데, 이제 오히려 부모님하고 가족들이 그 길은 엄청나게 힘든 길이다. 성직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막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년간 살면서 한 번도 이제 집안의 반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반대를 받으니까 이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거지로 제가 원서를 써서 내고 이제 간사 근무를 이제 시작하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오기로 시작했는데 살아보니까 적성에 맞아서 여기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잘 가족분들은 모르는 상태였죠? 외삼촌께서 교무님이신데 막 가족 교화를 그렇게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자연히 교당을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던 분이라, 어머니는 특히 이해가 많이 적으셔가지고 좀 많이 처음에는 많이 대질렸었거든요, 엄마랑. 예. 근데 지금은 엄마가 제일 큰 응원군이 되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교무 생활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공부를 네. 해오시고 출가를 하게 되셨잖아요. 네. 지금의 모습을 또 보시고 부모님께서 많이 좀 좋아하시겠어요. 네, 어머니도 이제 교당을 다니시게 되고 또 이해를 하시니까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항상 응원한다고. 근데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너무 좀 띄워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니까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보통의 친구들만 만나다가 네, 고3 신성회에서 큰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네, 나도 여기에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처음 내게 되셨군요. 네. 예. 그 마음이 참 소중하게 다가오네요. 우리 김경훈 교무님도 우리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 좀 들어볼까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만약 원불교가 좋아서 또 교무님이 좋아서 이렇게 원불교를 다녔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건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원불교가 좋아졌고 그러면서 그 교무님들께서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통해서 원불교를 알리는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그 노인 복지센터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든 어린이집 아이들이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든 다 그냥 마냥 행복해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고 또 할머니께서 특히나 이렇게 어렸을 때 그 농사를 지으시니까 그 벼를 자라나는 모습에 사람의 일생을 비유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러시면서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너희는 항상 배워야 된다고 배우고 이제 어른이 돼서 그 쌀알이 곡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양분이 되는 것처럼 너희도 어른이 돼가지고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널리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항상 그 말씀을 지금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자라다 보니까 어떤 삶이 좋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래서 교무를 되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이렇게 오면서 많은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할머니께서도 이렇게 계속 염원해 주셨던 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려서부터 원불교를 접하면서 과연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자연스럽게 고민을 해오시고 그 안에서 답을 자연스럽게 찾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출가는 일생을 던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큰 결심일 수밖에 없죠. 출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래도 이 점은 좀 고민이 된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김세명 교무님은 어떤 가장 큰 고민이 있었나요? 크게 막 고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원불교의 삶이 저한테는 가족 같았고 집 같았고 놀이터 같았기 때문에 이제 큰 고민은 없었는데 제가 이런 원불교에 대해서 좀 몰라야 되는 부분도 뭐 좀 알고 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일상성에 그러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은 고민이 있었죠. 제가 본래의 그런 원불교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적응하고 사는 제 모습이 사실 학부 때는 제일 많았었고 네. 이제 그런 고민 외에는 사실 큰 고민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지 않았나.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현천 교무님은 어떠셨어요? 앞서서 우리 어머님의 반대도 있으셨다고 했지만
이 출가를 결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부분. 가장 큰 고민이 되었던 부분 역시 어머니였어요. 이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네. 이제 제가 출가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어린 생각으로는 내가 출가를 하게 되면 전국 교당에 발령이 돼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왕래를 못 할 텐데 그러면 부모님 봉양을 어떻게 하지? 이런 되게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데 그때는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내가 그러면 교당에서 할머니 된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게 계속 마음에 이렇게 짐처럼 있었는데 이제 간사훈련 때 좌산 상사님을 뵙고 훈증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래서 저는 편모스라에서 자라서 출가하고 나왔는데 제가 교무가 되면 엄마는 누가 모십니까? 이렇게 예. 상사님께 여쭤봤을 때 저는 막 이렇게 어른이시니까 되게 막 현묘한 답을 주실 줄 알고 이제 했는데 오히려 상사님께서는 그 너털 웃음을 짓으시면서 서울에 하이원 빌리지도 있고 우리 원불교는 노인복지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걱정도 하지 말라고 너는 네 공부 잘하는 게 큰 효도고 어머니 봉양은 우리 교단에서 다 알아서 한다. 약간 현실적인 답을 주셔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울면서 질문했는데 눈물이 뚝 그쳐가지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서 오히려 되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답을 해주시니까 저도 수긍이 되고 나 혼자 모시는 것보다 다 같이 모시면 더 즐겁고 편안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엄마가 교당은 더 나가게 권면을 제가 또 하고 간사 근무도 더 열심히 마음 잡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와, 정말 감동적입니다. 예. 지금 어머님께서 교당, 어떤 교당으로 지금 익산 영등교당에 다니시고 있고, 올해 중앙으로 이제 임명받으셔가지고 교단의 이제 주인이 되시려고 하고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어머니를 모실 걱정은 더 이상 안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이제 김경은 교무님도 출가를 결심할 때 있어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있을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까 여자는 이렇게 결혼 문제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장 문제도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평생 이 옷을 어떻게 입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좀 그냥 어렸을 때는 이렇게 원불교 교무이지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당연히 원불교 교무는 결혼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출가를 했고 근데 그 질문을 제대로 답을 못 구하고 출가를 한 상태라서 학부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보내면서도 내가 그 외형적인 모습에 걸려서 이 길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을 때 외형적인 문제는 언젠가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하면은 변화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내가 스스로 이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사는 것이 이게 답을 구하는 것이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출가까지 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은 여러 가지 이렇게 결혼 문제나 이렇게 정복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이지도 근데 그렇다고도 여기를 합의를 하겠다 이것도 아닌 지금 그런 상태고 앞으로는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이런 걸림이라고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가 오는 걸 바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또 교무님들 복장은 사실 그 당시에 참 신여성의 복장으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원불교는 이 현대화된 종교, 시대화된 종교, 또 생활화된 종교로서 충분히 또 개선해 나갈 여지도 있고 네. 중요한 것은 뭐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네. 또 마음이겠죠. 네. 자, 오늘 모신 세 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함께 출가를 하신 분들은 길게는 이제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교무님이 되기 위해 달려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었을 때 마음을 다잡아 주었던 동료나 스승님이 있다면 그 일화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임세민 교무님. 네, 저는 처음 크게 이제 힘듦이라는 것을 겪었을 때가 제가 그 학부 시절 학교의 대표인 항단장 역할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 시절 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자연스럽게 재밌게 살고 이제 그렇게만 살다가 덜컥 학생회 대표를 맡게 됐는데 제가 학생들의 앞에 설 때마다 나름 자신 있는 척, 당당한 척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매번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학교 대표로서 갖추고 있는 실력이 뭘까? 없구나. 이거를 사실적으로 제가 느꼈고 이걸 갖추려고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처음으로 진짜 원불교에 대한 고민, 그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 고민이 많았고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해결해 볼까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스승님을 이제 이분 저분 이제 다 모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그 중에 이제 지금 계속 모시고 있는 스승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셨지만 그분께서는 저의 이제 속에 있는 그 허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세명아, 네가 내 동생이라면 나는 너를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나를 진짜로 책임을 져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 거라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나는 진짜로 내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아 진짜 배우고 싶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낸 순간부터 뭔가 스승님께 제가 보험을 든 것 같은 그런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기대는 마음이 많이 생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배우면서 많은 도움을 사실 슬럼프도 극복을 하고 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배우면서 쭉 온 것 같습니다. 예. 네. 때론 스승님의 어떤 강한 질타도 나에게 큰 깨우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현천 교무님은 힘들었을 때 또 스승님을 만나서 또 좋은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원불교가 없어서 그 주변에 없어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안 다니면 그만인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종병이 돼서 다른 종교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른 종교 쪽에서는 제가 개종을 한 줄 알고 굉장히 저를 이제 막 스카우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전역하면 계속 우리 종교 다니는 쪽으로 이렇게 해라 약간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그냥 군종병이 됐을 때도 그냥 되게 패기 있게 삼동윤리니까 우리 다 하나니까 가서 배워야겠다고 이제 갔는데 제 힘이 그만큼 안 됐던 거죠. 그 모든 걸 품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막 군인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주변에 공감대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전화로 이제 학부에 있는 세명교무님이나 아니면 다른 형들한테 전화도 많이 걸고 또 지도교무님들한테 전화 걸어서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위기를 조금씩 이렇게 타개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쪽 종교의 성직자 양성기관의 총장님이 오셔서 저를 이제 원서를 써라 이렇게 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지휘관하고 지도교무님들 이제 방법대로 이제 잘 해결이 돼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진짜 우리 집 울타리가 제일 좋구나 이런 생각 들고 좀 군입대 전에는 이렇게 막 아직 생각이 연글지 않아서 막 약간 반발심도 많고 교무님들한테 약간 그렇게 반항적인 시기를 보내고 왔는데 군대에서 좀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아유 원불교에 있는 게 최고구나 이런 생각 들고 네. 그래서 바로 복학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 예. 생각이 납니다. 이제 군 생활하면서 우리 원불교 교당이 있는 곳이 30여 곳 정도 있죠. 근데 지금 군 생활하신 곳은 원불교 교당이 없어서 예. 이제 불교 군종병으로 생활을. 불교는 아닌데 이제 다른 종교. 예. 조금 그래도 그 종교를 좀 배우는 계기로도 삼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일을 하는 방법 또 이제
다 군 장병들을 대할 때 이제 어떻게 청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센스 같은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제가 얻은 것도 많은데 사실 힘든 기억을 떠올리라고 하니까 딱 그게 그 약간 그때 당시 내무반에서 저를 종교 전쟁의 선두주자라고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많이 배웠고요. 네, 아마 그 참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김경은 교무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한 번은 수도원에 찾아가서 엉엉 울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딱 학부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동아리장을 맡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동아리? 그 서예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때 2학년에 처음으로 제가 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의 착오랑 오해가 생겨서 제가 말하지도 않았던 일을 제가 했다 이렇게 들려오는 거에서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 말을 어디다 풀 데가 없어서 수도원에 가서 엉엉 울면서 이런 곳이 여기서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막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이렇게 애쓴다고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이 다 들리고 하는데 다 너를 키워주기 위해서 해주신 말이다 이렇게 또 해주시는데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이 제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스승님들 찾아가서 이런저런 다 얘기할 때마다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혼내실 때가 있으신데 그냥 그래도 그게 돌아와서는 힘이 되고 그래서 방학 때마다 찾아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인사드리러 갈 때 뭐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학교에 돌아와서 사는 힘이 되는 그런 기회여서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자, 이런 그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깨달음이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전무 출신이 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나를 지금의 이 길로 이끌어 주신 또 고마운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떤 분들께 전하실까 또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김세변 교무님부터 고마운 분들께 인사를 전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마음속에 생각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교당이 잘 되고 교단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더 나아가 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아직은 부족하지만 크게 보온하는 세명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한청 교무님도 생각나는 분들 많으시죠? 네, 먼저 우리 가족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이렇게 처음엔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엄마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스승님들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문자나 전화로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그동안 받은 은혜 제가 잘 받았고 이제는 보온하는 생활로 크게 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김경은 교무님도 전해주시죠. 정말 많은 교무님,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옆에서 막 잘 이렇게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라고 말을 잘 못해요. 표현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엊그저께 스승님께서 너 이렇게 교당 가면 네가 교당에서 잘 사는 게 나의 보람이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전에는 학생으로서 그냥 그 교무님께 말씀 잘 듣고 봉양 잘하는 것이 효도이고 보온이다라고 느꼈는데 앞으로 교당 가면은 교당에서는 이렇게
기쁘게 열심히 잘 살고 몸 건강히 이 길을 쭉 걸어가면서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아마 주마등처럼 고마웠던 분들이 싹 다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유영 교모님은 또 감격스러운 눈물도 흘리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살아가기까지 수많은 은혜가 있었기에 또 고마운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서원문 원기 102년도 출가인 49인은 사중보훈의 근본 의무를 깊이 느끼었고 본교의 공부와 사업에 전무하기 위하여 다음 조항으로서 진실 서원하나이다. 1. 마음은 회상에 드리고 몸은 공중에 바쳐서 세세생생의 이 법륜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 본교의 지정한 명령에는 수하라도 불피하고 복종하겠나이다. 3.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일체 포기하고 오직 본교를 위하여 정진하겠나이다. 제가 출가 일성을 대공심에서 대산종사님 법문으로 했었는데요. 큰 빈 마음이 있어야 크게 공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앞으로 그 마음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교무로서 살아갈 텐데요. 대종사님의 교법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무아봉공인, 행복한 무아봉공인 고혜경 교무가 되도록 정진적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예비교무로서의 그런 신분을 떠나서 정말 한 교당을 책임지는 그러한 교역자로 서게 됩니다. 정말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교무가 되어서 교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화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즐겁고 행복할 때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하는 그런 참 공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새로운 생각과 신선한 태도로서 이 원불교를 이끌어 나간다면 앞으로 이 원불교가 세계에 우뚝 솟아날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짐은 지금부터 마음 공부를 철저히 하여 저부터 변화를 해서 제 주변을 교화해 나가는 성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출가를 계기를 통해서 이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에 보은하는 길을 살고자 합니다. 전무 출신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임지에서 언제나 항상 감사한 마음과 감사 생활로 마음 공부하면서 더욱더 전무 출신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